안녕하세요. 저는 유해신지입니다. 감사합니다. 今日は映画にお越し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楽しんでいただけたでしょうか。今日のこのイベントもぜひ楽しんで帰ってください。 네, 오늘 여러분들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를 즐겁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 이벤트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에 출연하진 않지만 이와이 신지 감독님과 몇 년 전에 단편 영화를 한 편 같이 찍은 인연으로 오늘 키리에의 노래 응원하러 왔습니다. 아마 저도 관객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감독님 말씀 듣고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까요? 방금 배우나 배우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두 분은 함께 한국에서 작업을 하셨던 인연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장옥의 편지라는 그 단편 이렇게 4회 정도 되는 짧은 분량인데 지금은 한국에서는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신 분들 꽤 계셨던 것 같고 그게 한 6, 7년 전일 텐데 그게 장옥의 편지의 인연으로 우리 배우나 배우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 실제 또 이 키리의 노래랑 장옥의 편지가 약간 연관점이 좀 있다라고 감독님이 몇 번 이야기를 하셨죠. 그 장옥의 편지가 라스트 레터가 되고 라스트 레터에 나오는 몇 가지의 어떤 이야기들에서 아이디어에서 그 지금 방금 보셨던 키리의 노래로 이제 확장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두 분의 인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함께 그때 작업하셨던 것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배두나 배우님부터 먼저. 네. 네, 정확히 몇 년 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감독님께서 이제 단편 영화를 하신다고 캐스팅 대회가 와서 네, 저는 그 전부터 러브레터 시절부터 또 쭉 감독님 팬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다 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었고요. 장옥의 편지는 제가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 나왔었고 그리고 고 김지혁 선배님이 예, 또 저희 남편으로 나오셨었고 이제 시어머니와 저의 고부간의 갈등, 예, 이제 며느리와 고부간의 갈등도 가족 얘기로 된 아주 짧은 단편이었는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짧은 단편이었었어요. 근데 영화가 나오고 보니까 한 60분 4회로 나누어져서 네. 제가 그때 감독님과 작업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굉장히 간단하게 굉장히 쉽게 찍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촬영할 때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이시지 않고 많은 어떤 그 영화 촬영장에 흔히 있을 법한 히스테리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되게 평온한 현장인데 짧게 찍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왔다. 분명히 15분이나 20분 정도 나온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한 60분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독님 버리는 거 찍지 않으시는구나. 네, 굉장히 놀랐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말을 오래 하는데 25년 정도 연기를 한 것 같은데 14년인가? 장옥의 편지에 어떤 한 장면이 저는 거의 저의 연기를 모니터링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다시 보는 거 제가 근데 되게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제 연기가 그 영화에 있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건 잘했다 싶은 연기가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いや今通訳を聞かせていただきながらそうなんだと今すごく光栄に思います。 일단 통역으로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요. 그렇구나 하고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あれですね。映画僕も映画の仕事を長年やっているんですけど
まあ大体映画化される作品がですね、僕は物語を考えてそれが映画化される確率が大体3割ぐらいだと思うんですけど、これでもなかなか確率は高い方で、そうやすやすとなかなか映画化させてもらえなくて、まず最初に立ちはだかるのが、映画を作るプロデューサーであったりお金出す人たちであったりが行こうと言ってくれないと、そこで止まってしまうっていう浮き目に結構合うっていうことをまず前提お話ししますけど。네, 저도 영화라는 일을 직업으로 오래도록 해오고 있는데요. 영화화되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구상했을 때 그 이야기가 실제로 영화화되는 것은 30% 정도예요. 그런데 이 확률 자체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단 이야기를 구상을 했을 때 처음에 오시는 프로듀서분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고우를 외쳐주시지 않으시면 바로 거기서 스톱돼 버리는 그런 기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화를 쉽게 자주 종종 만들 수는 없다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でチャンクから発展したラストレターって作品を最初韓国で映画化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ここでなかなかうまくいかずですね、本当にペルナさんと一緒に長編まで行きたかったんですけど、そこがうまくいかず、でこの企画は結局日本と、中国で、同じ物語で2つ撮るという不思議なことになりました。 네, 장옥의 편지가 이제 결국 확장이 되어서 라스트 레터라는 영화가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라스트 레터를 한국에서 장편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배두나 씨를 기용을 해서 장편까지 다 찍고 싶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영화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라스트 레터라는 이야기는 일본과 중국에서 같은 이야기인데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좀 신기한 형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でその後実はこの物語がさらに広がって続編というかですね、これに関わるスピンオフの作品が、あって、劇中に出てくる小説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中身に書かれていた主人公の男性の、大学時代の話っていうのがあって、これを次の作品にしようと、動いていたんですけど、そこでまたしても壁に立ちはだかってですね、なかなかうまくいかないままコロナにも入って、今なおですね実現に向けて動いてはいるんですけど、そろそろなんかうまくいきそうな雰囲気になってきてるんで、それも楽しみにしてほしいんですけど、そういう中でその物語の中にあったほんとちっちゃな物語があって、それがその映画のその物語の中に出てくるある人が撮った学生の映画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映画の中身が実はこの映画の一番最初のプロットで、それが妙に自分の中で気になって、でこれだけで映画にならないのかなと思って書き始めたのが、最初のこの物語のきっかけになりました。 네, 그런데 이 사실은 라스트 레터의 속편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편이랄까 스피노프적인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라스트 레터의 극 중에 소설이 나오잖아요. 그 소설 안에 있는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했고, 그 주인공 남자가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이야기를 영화화하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영화화가 되지 않고 벽에 부딪혀버리고, 동시에 그때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이 기획이 영화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때 구상했던 라스트 레터의 속편을 만들려고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그게 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어서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라스트 레터 안에 있는 소설 속에 나오는 아주 작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 영화를 찍는데요. 학생이 독립영화를 찍는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키리에의 노래라는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플롯이 영화 속의 인물이 찍은 영화의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발전이 되면서 이것으로 한 편의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 키리에의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강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そうですね。はい。 네, 흥미롭죠. 그 장옥의 편지는 저도 이제 혹시나 지금 플랫폼에서 볼 수 있나 싶어서 검색 좀 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링크가 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트위터나 이런 데 보니까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감독님에게 이렇게 트위터에 연락을 하시면 누가 또 잠시 공개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영화를 지금 이제 보셨으니까 그런 그런 감상평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영화를 미리 보셨던 분들. うちのチャンネルで流せるかどうかスタッフと話しています。 일단 감독님 회사의 채널에서 장옥의 편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 회사 내부 스태프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すいません。 네, 네, 좋네요. 네. 話だけして 소문을 見れないと。 혹시 열리면 이거 제 공로인 걸로.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못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 제 잘못은 아닌 걸로. 네. 못 열리게 되려고 하는데. 네. 그 지금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그런 걸 좀 많이 공감하시고 느끼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그 이하이순지 감독님 팬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EY 월드라고 하는 표현들이 좀 있는데 그런 어떤 감독님의 영화 세계의 자장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 약간 좀 다른 느낌들 그리고 지금 어떤 이 현재와 되게 이렇게 교감하는 어떤 그런 정서들이 좀 있어서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감독님의 영화 세계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치라고나 할까 어느 정도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그걸 감독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앞서서 우리 연아 배우님 시간을 특별히 들여서 영화도 좀 보시고 그래서 사실 아까 밖에서 영화 되게 좋게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배두나 배우님께서 우리 캐리의 노래를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저는 오늘 GV에 앞서서 미리 보고 왔어요. 정말 너무 좋았고요. 사실 좀 감동 많이 받아가지고 중간에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독님 영화를 워낙 좋아하고 하지만 굉장히 아직도 그 날카로운 어떤 그 감성을 자극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굉장히 아름다운데 어둡고 그리고 요즘 세대, 지금 시대, 세대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그걸 반영하면서도 또 되게 개인적이기도 하고 연기들도 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마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제가 더 몰입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모로 특히 연기에 대해서도 감독님께 되게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디렉션 같은 것에 대해서도 아주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そうですね。自分の作品の他の作品と比較しててなかなか難しいんですけど、今回すごいやっぱり独特だったのはアイナ・ジ・エンドっていうなんだろうという人のものすごい才能ある若いアーティスト、歌はねこんな感じですごい上手ですけど作詞も作曲も自分でできてで自分で振り付けもできてっていう類いまれなる、いろんなものを持っているアーティストと一緒に新しいものを表現していくみたいな、そういうすごい現場というか普通実際この映画の中でも他の俳優さんたちといろいろ話はするんですけど監
彼女との立ち位置がちょっとやっぱり作曲もあるし振り付けもあるしで、なんか役者さんプラスなんか助監督じゃないけどなんか一緒に本当にこうスタッフサイトでも一緒にこう作ってたような、なんかそういうなんか主役の人となんかそういうスタッフとしても一緒にやってるっていうやる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今まであんまりなかったなというか、撮影現場では、ね、会うことは普通だとしてもレコーディングでも会うし、なんかいろんな場面で会ったりこう連絡取り合いながらお互いの意見交換しながら作ったっていうのは非常に僕にとっても新しい体験でした。すごい楽しかったです。 네, 지금까지 질문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만든 영화와 지금의 키리에의 노래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키리에의 노래라는 영화의 독특한 점은 일단 아이나 디엔드라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나 디엔드 씨는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이고요. 노래도 정말 영화에서 보신 듯이 잘하지만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안무도 직접 하시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였고, 그런 아티스트를 영화에 기용을 해서 함께 새로운 것을 표현해 나가는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영화와는 전혀 다른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물론 다른 배우분들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아이나 디엔드 씨가 갖는 위치라는 것은 작곡도 하고 안무도 하면서 동시에 연기를 하는 배우이면서 조감독까지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만드는 사람의 측면에서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주연 배우를 하면서 스텝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좀 해주신 경우는 이때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촬영 현장에서도 함께하고 레코딩에 있어서도 함께하고, 그리고 몇 번 만나서 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의견 교환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는 그런 면에서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새로운 체험이었고 즐거운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키리의 노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몇 개가 있겠지만 사실 음악 영화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고, 이제 그만큼 또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특히 영화 속에 들어있는 공연 장면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영화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정도를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배나 배우님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또 공연 장면 하면 또 우리 린다린다린다에서 린다린다 부르던 압도적인 장면 기억하시죠? 네. 사실은 죄송해요. 네, 너무 그 수준이 갑자기 이 수준이 아닌데 이건 네. 제가 연기를 한번 해보려고. 네. 지금 말씀하신 음악 영화에서의 음악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실제 공연 장면 이런 것들 변호사 배우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한번 의견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저도 2004년도쯤에 린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모르실 거예요.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님의 학생 여고생이 밴드를 만들어서 하계회에서 이제 무대에 서는 영화를 찍은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 때 음치인데 보컬이 되는 그런 역할이었어서 저는 한국인 여학생 송인데 갑자기 밴드 일본인 학교 밴드의 보컬이 되시는. 네, 그래서 그냥 일본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이 하다 보니까 이제 보컬이 된 케이스라 음악 영화를 찍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키리의 노래는 음악이 굉장히 정말로 정말 색깔이, 이 영화의 색깔을 완전히 만들어줬다는 느낌도, 감독님의 색깔이 워낙 전반적으로 깔려 있지만 정말 첨가됐다, 정말 뭔가 더 풍부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감독님에게 음악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음악에 많이 집중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었고, 그리고 진짜 공연 장면 같은 거 어떻게 찍었을까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게 굉장히 라이브 같은데 라이브일 리는 없고 동시녹음 때문에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ライブは本当に今回本当に現場で撮った音を
そのまま映画に使うっていうのにこだわって、なんかレコーディングスタジオで綺麗に仕上げたものがこう流れてくるんじゃなくて、本当にそこで今歌ってる声をそのまま映画で使いたいっていうのはこだわったところでしたね。네, 일단 라이브 장면에 있어서는요, 이번 영화에서는 현장에서 나온 소리, 노래 그대로를 쓰려고 굉장히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소리들을 막 멋지게 다시 만들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녹음한 그 노래 소리를 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本当に歌が上手くないとできなくてですね、音程とかレコーディングだといかようにでも後でデジタルで直せるわけですけど、なかなかそういうわけにいかないので、本当にアイナさんがいかにうまいかっていう一つの証明にも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 그렇게 하려면 가수가 노래를 정말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정 같은 경우 음정을 틀리면 레코딩하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디지털로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런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나 디앤드 씨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가를 증명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노래를 이렇게 카페에서 하는 뭐 이렇게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몰입도 있는 그런 지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설명한 하나의 더 키워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청춘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3.11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을 배경으로 두고 그리고 지금 일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이 영화를 약간의 또 청춘 영화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재적으로 이 3.11 대지진이라는 굉장히 큰 사건을 영화에 직접적으로 끌어오게 된 어떤 그런 과정에서 감독님이 이렇게 소재적으로 좀 다루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런 소재적으로 다루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렇게 일본 지금 사회 청춘들을 상실과 절망들을 어떤 그런 다루는 어떤 소재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감독님의 고민이 어떤 게 있었을까가 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僕のふるさとで震災が起きたわけですけど、ということもあったし、あとその後花は咲くプロジェクトっていう NHK と一緒にやったその音楽プロジェクトがあって、被災地支援という形でずっと関わって、でその曲も被災地でも随分歌っていただいたりとかいうこともあったりで、そういう意味ではその約10年震災と割と近いところにいたわけですけど、映画を撮る立場としてその最もですね、多分やるなら自分がやらなきゃいけないんだろうなって、逆になんかそういう思いは結構強かったのかなと今振り返ると思いますね。 네, 실제로 저의 고향에서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뒤에 꽃은 핀다라는 NHK에서 함께한 음악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그 지진 재해지를 지원하고 응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매년 그 노래를 사람들이 하면서 그 피해 지역을 응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한 10년 동안 이 응원 활동을 하면서 지진 재해지와 매우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찍는 입장에서는 이 지진에 대해서 영화를 만든다면 가장 내가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で夏彦っていう登場人物が出てきたと思うんですけど、彼のエピソード、彼の過去のエピソードですけど、あれは震災の翌年に実は書いた短編小説があって、結局世には出さなかったんですけど、ずっと眠っていた小説だったんですけど、今回それを引っ張り出してきて物語の中に組み入れたことでなんかこの映画が完成したというか、多分やっぱり今書くのと
今だったら逆に書け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かぐらいやっぱりその当時の気持ちで書いてるんで、やっぱ改めて読み直した時にこれは今書けと言われてもなかなか難しいものだよなと思ったんで、まあ、ほとんどそこの部分はあまり手を加えずにできるだけその時書いたままの状態でこう映画に持ち込んできた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こともありました。 네, 이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인 남자 주인공 나츠히코의 에피소드는요. 그 나츠히코의 과거 이야기 부분은 사실은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듬해에 제가 직접 썼던 단편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 단편 소설은 세상에 선보이지는 않았는데요. 계속 잠들어 있던 그 소설의 내용을 꺼내서 이번에 이 이야기 속에 조합을 시키면서 이 영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을 다시 읽어보니 그 당시에 썼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감정이 들어있었고 지금 다시 읽으면 아 나는 지금 이 내용을 절대로 못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단편 소설의 부분은 거의 그대로 소원을 되지 않고 영화 속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춘 영화로서 이 영화를 보는 거에 대해서 そうですね、自分の中であんまりこうなんだろう青春映画という捉えてなかった気がするんですけど、まあ、どちらかというとまあなんだろうこう日々ねこうなんか追い詰められてるなんか今の若者たちこうなんか生きるか死ぬかみたいな若者たちのなんかこう必死さだったりとかまあ、一生懸命生きてる姿だとかなんかそういうものをなんかこうドキュメンタリーのように撮りたいなっていうのがなんかずっと自分の中にあったのでまあ、いわゆるこう分かりやすい青春物語ではなかった気がするんですけど今この、ね、世界でこう、まあ、いろんな失敗もあるしいろんなうっかり悪いことをしてしまうこともあるしでも明日は続いていくしっていう中でこうあがいていくなんか若者たちを撮りたかったなっていう感じがします。 네, 제 속에서는 이 키리의 노래를 굉장히 청춘 영화로 접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데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나날이 매일매일 좀 궁지에 몰려있는 지금의 젊은이들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의 필사적인 모습 그리고 열심히 살고자 하시는 모습을 다큐멘터리처럼 좀 그려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우 알기 쉬운 청춘 영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사회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지금 젊은 분들이 여러 가지 실패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내일로 향해 가면서 계속 발버둥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있는 청춘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어떤 시기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회로 편입되기 전에 어떤 그런 약간 그 어떤 소년 어떤 청소년과 어른의 사이 어떤 그런 청춘의 어떤 불안하고 그런 정서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그 한국 영화에 몇 어떤 대표적인 어떤 청춘의 표상 같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이미지의 여러 개 중에 배우나 배우님이 차지하고 있는 이미지를 좀 있어요. 얼마 전에 다시 재개봉했었던 고양이를 부탁해 등장했었던 우리 그 인천 지역에 있는 그 여고생 이야기들도 그렇고 사실 플란다스에게도 약간 어떤 그런 무기력하지만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이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 속에 등장했었던 청춘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어떤 그런 약간 어떤 불안하면서도 절망적이고 상실의 느낌들 이런 것들 배우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감독님 말씀을 지금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영화를 키리의 노래를 볼 때 맨 마지막 장면쯤 왔을 때는 정말 너무 열심히 산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아이가 참 그래도 꿋꿋하게 또 열심히 살아내는구나. 저는 그게 굉장히 밝은 메시지, 밝다기보다는
되게 위로가 됐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그 어떤 막 청춘, 아름다운 청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인간들의 이야기가 되게 크게 감동적이었고, 근데 영화는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상을 반영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일본 영화를 보다 보니까 감독님이 그리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혹시 일본의 어떤 젊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캐릭터들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주인공 키리의 그 루카는 아무래도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어떤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면 저는 사실 그 수즈상이 맡았던 그 역할은 자기를 버려버린 사람이죠. 그것이 어떤 요즘 감독님이 그리고 싶었던 어떤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그냥 그런 캐릭터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치고 간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そうですね。キリエに関して、ルカに関して言うと、実はあれも震災の時に思ったアイデアで、なんだろう、まさに今回出てきてるお話自体が、その当時からなんとなく考えていたものだったんです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本当に震災の直後に意外にも自分のねなんだろうこういろんななんか作り手の人たちが時々何を作っていいかわからないっていう言葉を発したりしてるその最中に、自分はというと結構猛烈に何か何か作らればというなんか衝動に駆られてですね、頭の中に浮かぶものをどんどん映画になるならないにかかわらず物語にして吐き出してた時期でもあって、そういったもの、それを思うと本当に十何年の歳月をかけて実は作られた物語だったんだなっていうのをすごい思うので思います。一個に関して言うとこれも「ハルフエ」っていう作品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に出てきたちょっとしたエピソードがあって、なんか主人公の友達の女の子が今度なんか受験することになったんだよねって喋ってるエピソードがあって、それもなんか現場でその場で僕が思いついてちょっとこういう設定にして喋ってもらっていいかなって言って喋ってもらった設定ほとんどなんかアドリブでやっ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でその時彼女が喋ってくれたエピソードがすごく自分の中で何か刺さってて、それもいつかなんか作りたいなと思って、なんだろう、それが結果的に一個に一個つながっていったっていうかいう部分だったりしましたね。ちなみになんか割と最近彼女によく似た女の子が実際に同じようなことをやってなんか逮捕されてるニュースが先週ぐらいたまたま日本で流れてて、髪の色もなんかすごいよく似ていて、単なる偶然なんですけど、だからあながち自分の作り上げたキャラクターが空想の世界だけじゃなかったんだなと改めてちょっと微妙な気持ちになりました。 네, 캐릭터 두 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키리의, 즉 루카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 또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그 즈음에 생각을 했던 아이디어에서 나오게 된 캐릭터였습니다. 이번 그 키리의 루카의 이야기는 그 당시부터 많이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또 의외로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 뒤에 일본에서 영화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과연 뭘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던 때에 저는 맹렬하게 지금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만들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충동에 휩싸여서 영화로 만들어지건 아니건 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무조건 무작정 계속해서 글로 써내는 작업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몇 년 동안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 키리에라는 그 캐릭터는 10여 년에 걸쳐서 제가 그려낸 캐릭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코, 마오리에 대해서는요, 제가 하루 후에라는 작품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속에 에피소드로 하나로 들어간 것이 주인공의 친구가 갑자기 어떤 대사를 하는데 걔가 갑자기 대입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대사를 한번 해봐라고 현장에서 감독님이 애드리브로 배우한테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왠지 누가 생각지도 못했던 애가 대입을 준비한다,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걸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이야기 하나가 제 속에서 오래 남아 있어서 이거는 언젠가 영화 속에 만들어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생각났던 것이 이번에 결과물로 이 영화 속에서 이코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대학 시험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최근에 이 이코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람이 실제로 지난주에 일본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머리 색깔도 그 마무리처럼 머리 색깔도 막 여러 가지 색깔로 바꾸고 이런 걸 보고 내가 생각했던 캐릭터가 공상의 세계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의 세계 속에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미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에서도 공감이 네, 저희 먼 얘기가 아니라서 네. 아임 실례예요. 네, 이러면서. 강력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질문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저희 대한민국 1등 통역사 선생님 계시니까 편하게 한국말로 하시면 됩니다. 일본어로 안 하셔도 돼요. 부담 없습니다.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 감독님, 배우님 이렇게 한 분씩 그냥 해주시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한 분 선택해 주십시오. 열정적으로 의지를 손에 담아서 표현하고両手で 둘째 줄에 두 손 흔드신 여자분. 질문 짧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합쳐서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루카가 자신을 소개할 때 언니의 이름인 키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또 마오리도 루카를 다시 만났을 때 자신을 이코라고 소개하는데 상처 있는 두 인물이 왜 그런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이름 부르는지 궁금합니다.あ、この映画の中ってことですかね。多分キリエルカはお姉ちゃんと一緒に生きていくというか、それは実際に僕が被災地でやっぱり遺族の方と話す機会があった時とかに亡くなった人たちを置いて生きていくというよりは共に生きていくんだなっていうのをすごい感じたので、そんな思いを託した気がします。
일단 루카가 언니의 이름을 쓰게 된 것은 루카는 언니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실제로 이 지진의 피해 지역에 가서 유족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재해로 돌아가신 분을 그냥 두고 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품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그 마음을 루카에게 담아서 이름을 키리에로 하게 하였습니다. 一個に関してはなんつうんだろう日本だと源氏名って言うんですけどこうお店で働く女の子をキャバクラとかで、必ず本名じゃない名前をつける習慣があるんで実はそこから来ていて、小説だとつけてくれた人とかも登場したりして。そこら辺の細かいエピソードが小説だと書かれてるんですけど、ちょっとなんとかねこちらでも出版できるように、頑張って営業します。 그리고 마오리가 이코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은요, 사실은 일본에서는 그 술집이나 이런 이렇게 업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가명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코도 사실은 이제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만든 가명이 이코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영화와 동명의 소설을 제가 썼거든요. 그 소설 안에는 마오리가 어떻게 살아오게 되고 어디에서 일을 하다가 누가 이 가명을 지어줬는가 하는 내용이 소설에는 세세하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한국에서 아직 출판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영업을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우리 베르나 배우님으로부터 지목당하는 영광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앞줄을 차지하신 분들이 되게 열심히 티켓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와신지 감독님 영화에 관심, 뭔가 궁금한 게 많으셔서 앞줄 여기 앞에 여기 두 번째 여기 검은색. 네. 저는 그 베드나 배우님의 질문이 약간 연장선에서 그 영화 보면서 되게 이코라는 캐릭터에 되게 궁금증이 많이 생겼었어요. 이코라는 캐릭터가 이제 키리에의 학생 때나 성인 때 이제 좀 세상에 이렇게 위축돼 있던 키리에를 좀 세상 밖으로 꺼내주는 캐릭터이기도 하잖아요. 그 이코라는 캐릭터가. 근데 좀 약간 사기꾼이기도 하고 결말이 좀 많이 비극적이잖아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혹시 맞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そうですね。なんだろうか。でもなんか一番こう描きたかったのはなんか彼女の強さというか、したたかさ、ずうずうしさみたいな強さで、刺されてもこんなの平気だって言って立ち上がって前に向かって歩いていこうとする。もうなんか動物のような生き様がこうを描きたかったというか、なので最後助けに来る少年がいたと思うんですけど、あの人は日本のキックボクシングのチャンピオンで見てる人日本の人だったら
チャンピオンだと思うと思うんですけど、なんかチャンピオンの肩を借りて立ち上がって前に歩くっていうシーンを撮りたくてご連絡して出演してもらえないかとお願いして、お引き受けし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 네, 이코에 관해서는요. 제가 가장 그려내고 싶었던 모습은 이코의 강함, 꼿꼿함, 뻔뻔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강인함, 그것을 그려내고 싶었고,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칼에 찔리지만 이 정도쯤이야 라는 느낌으로 앞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가장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은 마치 동물과도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코는 그런 캐릭터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코가 칼에 찔려서 쓰러졌을 때 와서 일으켜주는 남자 소년이 있잖아요. 사실 그분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킥복싱 챔피언이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일본 분들은 마지막에 저 챔피언이 나오네 라고 다 놀라시는데요. 왜 그분을 썼냐면 일본인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챔피언의 힘을 빌어서 얘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간다 라는 것을 너무나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챔피언께 전화를 드려서 우리 영화에 좀 나와주실 수 없느냐라고 부탁을 드렸고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신기한 지적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한국을 하면 정찬성 선수가 와서 갑자기 그죠? 네. 김동현 선수가 추성훈인가? 네. 이쪽 블락에서 제가 네. 저도 배나 배우님의 그거를 따라보겠습니다. 맨 앞에 계시는 분에게 드려볼게요. 네. 이쪽은 제가 제일 뒤쪽으로 한번. 네, 우선 영화 정말 잘 봤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번 봤었는데 좀 더 다른 느낌으로 화이트 이화에 좀 더 가까운 느낌으로 좀 새롭게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이번에 감독님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같이 작업을 하셨다고 앞서 말씀 주셨던 아이나 디엔드 배우님 그 첫 작품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연이 닿아서 감독님과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셨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셨는지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듣고 싶어서 그 점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ちょうどこの物語を書いてる時にたまたま見たライブの映像があって、でそこで彼女がゲストで1曲だけ歌ってたんですね。でもうそれを見た時にその歌い方やそのこう体の動かし方、いろんなものを含めて自分がちょうど書いてた物語のこの主人公に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直感的に思って、でところがその子は誰なのか僕は知らなかったんで、調べるところから始めるんですけど、意外と日本では有名なこうグループのメンバーの一人で、本人もソロで活動してて、でその歌唱力とかはもうかなりこう世の中に知れ渡っていて、つまりすごい有名な人だったんですけど、全く僕は普段そういうのにすごい疎いんで全然知らなくてですね、でも調べれば調べるほど本当に疑いようのないこう才能というかだったんで、本当に本人が引き受けてくれてよかったなと思うんですけど、ただそういう、グループの活動をしながらの出演になったんで、非常に本人もスケジュールのないところをかなり無理やりスケジュールを空けてやってくれて、しかも作詞作曲もやりたいっていうことだったんで、本当に夜中にこうギターで弾き語りでこうなんか思いついたフレーズを送ってくれたりとかで、こっちも応援したり、途中でなんか一回もうさすがに無理で、他の方に作詞作曲やってもら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言われた時もあったんですけど、でもきっと最後映画できた時にやっぱりね、もう自分が作った曲がそこで流れるのと、作ってもらった曲が流れるんだと、本人のこう納得度も違うだろうと思ったんで、ゆっくりこっちも待つんで
頑張って作ってくださいみたいに激励した時もありましたね。 네, 그 아이나 디엔드 씨에 관해서는요, 이 이야기를 제가 구상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어떤 라이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라이브 공연에 게스트로 아이나 디엔드 씨가 나와서 딱 한 곡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하는 모습과 몸의 동작 등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보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아주 적합하겠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요. 의외로 유명한 그룹의 멤버의 한 명이고 또 솔로 활동도 하고 있고 가창력에 있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할 정도로 꽤나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세상의 일들에 좀 둔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로 의심할 필요가 없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출연 제의를 본인이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사가 되긴 했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룹 활동을 하시면서 동시에 영화 촬영도 하면서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 사이에서 연기를 하면서 또 본인이 작사 작곡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진짜 한밤중에 한 손으로 기타를 좀 튕겨서 그걸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힘든 과정이다 보니 중간에 한 번은 제가 작사 작곡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아이나 씨가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영화가 완성되었을 때 네가 만든 곡을 네가 부르고 나오는 것과 다른 사람이 준 곡으로 이 키리에가 노래를 하는 것을 볼 때 납득되는 부분이 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기다려줄 테니까 일단 계속 해보아라 라고 격려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고 계시는 쪽 반대편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품격 있는 질문. 제가 저쪽에 드리겠습니다. 저쪽이라고 하셔서 죄송해요. 질문에 따라서 시간이 혹시나 되면 하니까요.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님과 배우님을 한자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점은 그 여자 주인공인 루카의 언니의 이름이 키리에였고 그리고 지금 여자 주인공이 살아가고 있는 이름도 키리에였고 그리고 언니와 주인공을 같은 인물로 쓰셨는데 한국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는 보통 언니나 동생 사이는 닮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쓰기도 많이 하는데 언니의 인물과 그리고 지금 여자 주인공의 인물을 똑같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지금 남자 주인공인 나치히코와 지금 언니와의 관계와 지금 루카와 나치히코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 감정선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そうですね、お姉さんと夏彦に関してはもう本当にねお互いにこういうことになっていくと多分思わないというか運命の恋ではないような2人が結果的に運命のような恋をしてしまうみたいなところをきっと描きたかったの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が今度妹と夏彦に関しては恋人同士というよりも血のつながらない兄と妹としての絆というか
して描きたか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日本でも違う人に演じてもらうってことはきっとあったんでしょうし、あったんですけど、なんだろう、実際あれほど、同一人物がやってるんで似てるも何もないわけですけど、夏彦にとって、大きくなってくればくるほどお姉ちゃんにそっくり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シチュエーションの方が多分どうにもこう歯がゆく切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他の人がやるとそういうふうには見えないだろうなっていうところで一人にした方がいいかなと、思ってそうしたという感じですかね。네, 일단 언니 키리에와 나츠히코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걸 그려내고 싶었냐면 두 사람은 이렇게 이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운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운명적으로는 결국은 사랑에 빠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싶었고요. 동생 키리에와 나츠히코의 관계는 어떤 연인으로서의 감정이라기보다는 피가 섞이지 않은 오빠와 여동생의 굉장히 깊은 인연에 대해서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이 1인 2역으로 이 언니 키리에와 동생 루카를 다 아이나 씨에게 연기를 시켰던 것은 물론 일본에서도 이런 경우에 전혀 다른 두 명의 좀 닮은 배우에게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는 나츠히코 입장에서 동생이 크면 커갈수록 예전 자기 연인이었던 언니를 닮아간다라는 것이 좀 굉장히 그 덧없음과 애절함을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 좀 닮은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아예 1인 2역으로 하는 것이 그 지점에서 좀 더 설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2역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あともう一つあるのがお姉ちゃんのお姉ちゃん劇中でいっぱい喋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あれがだからある種ね、ルカが震災がなければルカはきっとああいう大人、明るい大人になった可能性もあったと思うんで、ルカが本来持ってたもう一つの可能性をお姉ちゃんを使って表現してるっていう部分もあった気がします。 그리고 언니 키리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게 말도 많이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생 루카는 이 지진으로서 많은 것을 경험한 뒤에 말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지진이 없었더라면 원래 루카도 그렇게 밝고 제잘거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루카의 지금은 잃어버린 하나의 가능성을 언니의 예전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1인 2역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배우나 배우님 언급을 하셨던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연관되어서 이렇게 연기 1인 2역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좀 액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좀 굉장히 많은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두 분 줘놓고 이렇게 시간이 사실 굉장히 좀 작아서 저희가 이렇게까지밖에 이야기를 못 나눌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또 다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일단 저희 극장을 좀 비워야 해서 마무리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두나 배우님부터 먼저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 덕분에 오랜만에 정말 좋은 영화도 보고 감독님도 뵙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과도 오랜만에 극장에서 뵙고 반가웠습니다. 本当にまずベドゥナさん映画を見ていただいてさらにサポーターで応援駆けつけてくれて本当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먼저 배두나 씨가 이렇게 저희 영화를 봐주시고 서포터로 이렇게 응원하러 와주신 것 정말 고마웠습니다. 久しぶりに会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ね会ってしまうともう明日からでも撮影したくなるっていう気持ちになってまたねぜひ
一緒に何か作れればと、本当思います。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이렇게 오늘 막상 만나고 나니까 내일부터라도 같이 촬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끌어오르고 있어서 정말로 꼭 다시 무언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で皆さん本当に映画ご覧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しね気に入っていただけたらですね何度でもぜひ劇場に足を運んでもらえると嬉しいです。最後のライブの哀れみの賛歌の曲の最後の方に何度でも何度だって行くっていうフレーズがあるんですけどその言葉を皆さんに捧げつつぜひ映画館へ何度でも行ってください。あと友達にもぜひ進め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화를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좀 여러 번 또 극장에 가서 봐주시면 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라이브 부분에서 연민을 위한 찬가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번이라도 갈게. 이 말을 여러분들께 바치면서 몇 번이라도 극장으로 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 좋으셨다면 친구분들께도 좀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감독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독님 수고하셨고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배우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